최근 남북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면 우리는 대북 확성기로 받아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현재 남북은 서로에 대한 대응 수위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는 지옥 같은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라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근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 있었죠. 리일규 쿠바 주재 북한 참사관이 한국으로 망명한 사건인데요. 그런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고위 외교관 탈북 사례가 더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한 외교관의 탈북 행렬을 언급하면서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화제의 인물이죠. 리일규 참사. 그는 북한 외무성에서도 김정은 표창장까지 받은 적이 있는 엘리트 외교관, 그것도 남비통이었다고 해요. 리일교 참사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시기는 지난해 11월이라고 합니다.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다는데요. 그는 김정은 체제 이후 망명한 네 번째 북한 외교관이기도 해요. 2016년에 태용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에 탈북이 있었고 2019년에는 조성길 주 이탈리아 대사관 대사대리, 그리고 류현우 주 쿠웨이트 대사관 대사대리에 탈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에서는 지난해 북한 엘리트 계층의 탈북이 2017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밀이지만 두 자릿수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결단을 내린 걸까요? 실패하면 최소 정치범 수용소, 최대 4형까지 처할 위험이 있는데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북한을 탈출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리일교 참사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 사회는 정말 미래가 없고 암담하고 이런 사회가 될 것이다. 나는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이 사회에 살면서 많은 걸 이뤄냈고 최소한 늙어 죽을 때까지 힘들지 않게 살 거란 전망은 있었다. 그런데 내 자식은 어떻게 하나 이 사회와 같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라고요. 태영호 전 공사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그에 져서 3층 서기실의 암호를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나는 일생을 북한 시스템을 위해 봉사했다. 특정과 혜택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자식의 미래를 놓고는 더는 저울질하고 싶지 않았다. 자식에게만큼은 소중한 자유를 찾아주자. 노예의 사슬을 끊어 꿈을 찾아주자. 그러니까 이 두 외교관의 말에 따르면 나는 이렇게 살아도 자식에게까지 이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잖아요. 애초부터 모든 외교관 자녀의 발을 북한에 묶어놓고 탈북 욕구를 차단시키면 되지. 왜 자녀와 함께 출국시켜주는 걸까요? 자유에 대한 갈망은 인간의 본능이고 자녀의 삶까지 억압당하는 걸 마냥 두고 볼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을 북한이라고 모를까요? 아니요. 북한도 자녀 문제가 외교관 탈북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반 출국을 허용하는 이유는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도 똑똑한 학생들을 유학 보내고자 하는 의지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해외 대사관에 독촉을 했다고 해요. 현지 명문대학에서 북한 학생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따내라고. 그런데 해외 대학 입장에서도 아무에게나 장학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영어 실력도 확인해야 되고 면접 봐서 학생의 잠재력이나 가능성은 평가해야죠. 건강검진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런데 북한 학생의 경우 건강검진의 단계도 넘기 어렵다고 해요. 북한 병원의 진단서를 인정하는 국가가 없으니까요. 최소 중국은 가야 돼요. 거기다가 북한 학생만 특혜로 온라인 면접을 보는 것도 현지 대학 입장에서는 해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고안한 방법이 외교관 자녀를 활용하는 것이었어요. 어차피 부모가 해외에 나가야 되니까 같이 보내서 건강검진도 받고 면접도 보면 되잖아요. 실제로 김정은은 2014년에 외교관 대학생 자녀를 유학 보내서 인재로 키워오라고 지시했다고 해요. 물론 바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고 출국 직전까지도 당성 테스트를 받고 사상 검증을 받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처벌 때문인데요. 처벌이라는 게 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거란 게 법치국가에서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런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거죠. 2019년에 탈북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대사 대리의 탈북 동기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
그는 대사관 이사 중에 김일성과 김정일이 그려진 선전화를 잃어버렸는데요. 얼마 뒤 평양으로부터 전보를 받습니다. 류현우 대사대리가 직접 선전화를 가지고 평양에 들어오라는 지시였어요. 그림이 새로 나왔다고 바꿔가라고요. 그런데 류현우 대사대리는 이게 함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탈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림 한 장 잃어버렸다고 벌벌 떨어야 하는 사회, 우리로선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숙청이라는 단어도 그래요. 한국에 살면서는 쓸 일도 들을 일도 없는 단어인데 북한 관련 뉴스에서는 또 그렇게 흔할 수가 없잖아요. 권력 강화를 위한 공포정치의 수단으로 타인의 목숨을 이용하는 거죠. 장성택이 처형된 사건은 너무 유명하죠. 그런데 이 숙청이라는 거 최고위급 인사에게나 해당할 것 같은데 케이스를 살펴보면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아요. 은하수 악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해외에서 공연도 하고 김일성 훈장도 받을 정도로 북한 내에서 유명한 간현악단인데요.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숙청된 거죠. 명분은 단원들이 음란물을 제작했다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란 이야기가 있어요.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가 이 은하수 악단 출신이거든요. 단원들 사이에서 리설주에 대한 뒷말이 오간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무튼 내부 사정은 확인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숙청이라는 것 자체도 공포인데 불확실성까지 있잖아요.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크니깐요. 내가 아무리 체제에 순응한다더라도 어딘가에서 어떻게 어긋나 버리면 처형될 수도 있고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되니깐요. 특히 외교관들은 해외 생활을 하니까 자유에 직접 노출되고 또 자유를 직접 목격하는 아주 위태로운 지위에 있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외화벌이가 북한 외교관들에게 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아니 외교관이 외화를 왜 벌어? 싶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외화 상납 압박이 심하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 최대 명절인 2월 16일 김정일 생일과 4월 15일 김일성 생일에는 충성 자금을 헌납해야 하고요. 대사관 운영 경비는 본국에서 지급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하지만 북한 외교관들은 공간 운영비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고 본국에 상납할 외화까지 벌어야 되니 불법에 손을 안 댈 수가 없답니다. 외교관 특권을 이용해서요. 외교 횡령에 시가를 잔뜩 담아가서 현지에서 밀매한다던가 외교관 면세 제도를 활용해서 자동차를 싸게 산 다음에 시장에 내다 판다던가 하는 방식으로요. 어떤 국가가 수교국 외교관을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해서 추방하는 건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북한 외교관들에겐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북한 엘리트 외교관들의 잇따른 탈북으로 지금 북한 외무성에는 짙은 긴장이 감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까요? 자유와 인권 존중에 대한 갈망으로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이 엘리트들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의 이들의 활약을 기대하며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